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8월 4일 오전 11시 42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14.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주말간 말씀드린 대로 저점 더 낮췄습니다. 제가 지지라고 잡아드린 구간까지 빠졌다가 정확히 해당 구간에서부터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주요 깊게 봐야 할 매크로적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서 비트의 지금 위치도 짚어보고 차트 기술적 분석상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시그널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현재 자료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다이버전 쓰신 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반등 흐름 나오기 전에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보이고 있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8.4K 해당 구간 뚫어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주 지지 구간도 모두 돌파하고 큰 음봉 내리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당시에 이전에도 잘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왔던 115.2K에서 114K 중후반까지 이 지지 구간에서 일단 막아주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때와 이때는 다르다, 같은 지지 구간에서 받아주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기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해서 내려가면서 크게 봐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올려드린 텔레그램에서처럼 이제 이 초록색 선 115.2K 부근이죠. 여기는 중간 지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고 중요 지지는 113K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당 지지 구간을 잡아드렸죠. 113K에서 112.4K까지 되는 이 노란색 네모박스, 여기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캔들 흐름 보시면 캔들 115.2K와 114K 중후반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나 싶던 흐름이 나왔지만 이내 큰 음봉으로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지로 잡아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터치하고 반등이 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토요일 오후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는 비트가 최소 횡보를 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이나마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셨다면 좀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비트는 저점을 좀 더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지로 잡아드린 이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흐르나 했지만 이내 다음 봉에서 바로 양봉 치고 오르면서 반등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반등은 이전에 주요 지지 역할을 해줬던 114K 중후반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게 현재까지 흐름이죠. 4시간 봉상으로는 제가 잡아드린 이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아래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12시간 봉 그리고 1봉상 봤을 때는 해당 네모박스 아래로 꼬리만 그렸을 뿐 종가 마감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해당 구간 위에서 해주면서 반등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봉상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전 저점 내리는 조정 올 가능성 크다는 말씀 드렸었죠. 실제로 이렇게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당시에는 이 초록색 선 115.2K가 정말 중요한 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무조건 와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중간 하락 추세에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반등 라인 잡아드리고 이후에 118.4K 정확하게 저항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안착 못하니까 빠지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이 초록색 선
115.2K는 중간 지지다. 저점 더 낮아질 가능성 크다고 말씀드렸고 이 노란색 네모박스 반등 구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상승은 이번 연도 4월부터 시작한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이후에 6월에 잠깐 조정이 왔을 때 지지받고 다시 상승한 이 지점, 여기와 상승이 처음 시작된 4월에 저점을 이어보면 이 흰색 선으로 보이는 상승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승 추세선의 디테일한 가격대가 112.4K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면 여기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이 구간에 지지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왜 여기가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도 말씀을 드렸죠. 매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RSI 지표, 제가 잡아드린 지지 구간 닿기 시작하면 RSI 지표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 같이 켜서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보세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에 이미 RSI 지표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잠깐 반등 왔다가 다시 빠지는 이 흐름에서 캔들의 저점을 보시면 캔들의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근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를 보실게요. RSI 지표는 금요일 오전에 과매도 수치 24.3 정도를 찍은 후부터는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위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캔들은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RSI 지표는 저점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방어가 나오고 있다.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죠. 제가 정말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이후 캔들 쭉 반등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신호 보였던 거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도 캔들 저점 빠지는데 RSI는 더 이상 저점 빼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면서 좋은 반등 흐름 나왔던 거 알 수가 있고 같은 구간 몇 군데 찾아보면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했고 여기서도 캔들 저점 아래로 계속 빠지는데 RSI는 저점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승 나왔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락 신호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밑으로 빠지고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캔들이 고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어요. 근데 RSI 지표는 빠지기 시작했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런 구간도 보세요. 캔들은 고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RSI 지표는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혹은 약간 더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모양 보이면서 쭉 빠진 거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찾는 거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신호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나타내고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신호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나타내고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나오면서 반등 왔다가 빨간색 신호 뜨고 조정이 왔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초록색 신호 뜨고 반등이 왔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반등이 오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뜨면서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시그널 보내고 있었고요.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계신데 댓글이나 텔레그램에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다시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예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비트는 중요 지지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중요한 저항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이라 함은 일전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좋은 지지 역할을 해줬던 114K 후반 이 네모박스 저항을 1차로 보시면 되겠고
있고 2차는 115.2K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텔레그램에서처럼 비트가 일단 반등을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그런데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승이라 하면 중요 저항을 모두 뚫고 위에 안착시키고 난 뒤를 얘기하는데 아직 비트는 위에 뚫어내야 하는 중요 저항들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주황색 추세선,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추세선은 일단 시간봉상으로 뚫어 올렸죠. 근데 그 위에 말씀드렸던 114K에서 115K까지 해당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를 뚫고 116K 위에 안착을 시키면 그 다음은 제 생각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런 구간에서처럼 작은 캔들이 상승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 시장의 힘이 좋다면 제가 저항 많다고 말씀드린 이 구간 자체를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 뚫어 올리고 다음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시장의 힘이 잘 받쳐줄 만한 상황인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차트 그림만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중요한 지지에서부터 오르는 거기 때문에 쭉 상승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흔들려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 일단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비트를 쭉 크게 치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작용할 만한가, 현재 상황이. 일단 현재 시장에 쇼크로 작용한 지표가 있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보시면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이렇게 미국의 고용지표가 갑자기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나스닥 비롯한 증시도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요. 따라서 비트도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고용 쇼크에 노동통계국의 국장을 해고해버렸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예민하게 나선 이유는 바로 이런 미국의 고용 둔화세는 경기 침체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 결과치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도 하죠.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이 흔들리는 건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 고용지표 수치를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음 고용지표 발표를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 또다시 불거진 국제 안보 이슈가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서로 핵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시한을 이번 달 8일, 얼마 남지 않았죠. 8일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인 리액션이 나온 건데요.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충돌이 시장을 크게 흔드는 걸 우리는 봤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이슈가 시장을 충분히 흔들 만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세 휴전 시한을 좀 더 늘릴지, 그러면서 좀 더 두 나라 간 협상을 진행할지, 혹은 시한을 더 연장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관세를, 상호 관세를 중국에 그대로 부과할지, 그 여부가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몇 가지 이슈 중 하나로 보이네요. 이런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이슈를 염두에 두고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주봉상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현재 비트는 일단 해당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잘 받아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부터는 상승 추세선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저항 가격대는 114.8K 정도에 있고,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 올리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건 바로 3일봉상 MACD 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3일봉상 MACD 지표는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예요.
과거 차트에서 같은 시그널이 보였을 때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이후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조정 움직임이 지속됐던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MACD 지표 상으로는 한동안 조정이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의 데드크로스를 해소시킬 만큼 큰 상승의 힘이 따른다면 추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가격대를 116K, 최소 116K 위에 올라와 있어야 시장이 추가 저점 갱신 없이 상승하려는 가능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기준에서 캔들이 최소 116K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 크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약 조정이 좀 더 진행된다면 지지는 어느 정도에 형성될 거라고 보냐. 지금은 일단 이전 고점을 이은 고점의 상승 추세, 해당 저항을 뚫어 올리고 신고점을 형성한 후에 다시 빠지면서 해당 저항이 지지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좀 더 빠진다면 중요한 지지는 110K에서 109K 정도에 있어요.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의 상황 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VIVP 지표상 가로 매물대 체크해 보더라도 110K에서 109K대 들어와야 괜찮은 매물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더 차트 보겠습니다. 테더 4.44 위로 올리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 올려서 위에 안착까지 시키고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4.44 부근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모양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빠지려면 장대 음봉으로 빠져야 돼요. 지금 깨작깨작 내려서는 다시 치고 오를 수가 있는데 결국 비트로 보나 테더 차트로 보나 비트 차트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테더 차트에서는 장대 음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쭉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깨작깨작 하면서 흐르다가 다시 치고 오를 겁니다. 위쪽 구간의 중요한 저항은 일단 4.57에서 4.60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 제가 4.44 올리면 크게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저항을 잡자면 4.67에서 4.69 지금 구간에서 4.44 구간에서 장대 음봉으로 쭉 빠지지 않으면 다시 치고 오를 건데 4.57과 4.60 저항 중요하고 여기 치고 이전 고점 다시 한번 갱신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4.69까지 보셔야 돼요. 4.7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면 테더는 크게 오를 거고 비트는 크게 하락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에서만 놀아주길 바라보도록 하겠고 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터치만 하고 빠져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일봉이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별표 라인 쳐드렸던 61.8에서 62 넘겨서 마감시켰습니다. 빠지는 와중에도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으로 여기 빠져야 돼요. 빼지 못하면 다시 상승 흐름 나올 텐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크게 하락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올라온 알트장 적당한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려면 62%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2%대는 여기 크게 올리는 순간 알트들 차트가 많이 망가지게 돼요. 지금 제가 알트 자료 보내드린 지지저항선 잡은 거 보시면 페페 같은 경우에 마지노 지지까지 와 있습니다. 그쵸? 거기가 중요한 지지거든요. 거기를 잡고 올려야 돼요.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잡아드린 지지 구간에서 본절 혹은 손절 라인 꼭 잡고 끌고 가시길 바라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넥라인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빼버리면 다시 143에서 146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긴데 빠지면 이 라인보다 약간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제가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3,600달러대 여기 빼기 시작해서 3,300달러대 2차 지지 말씀드렸던 곳에서 받고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이제 올려야 돼요. 안 올린다? 그러면 중요 지지를 빼버리는 거라서 이런 구간 다시 2,000달러대 수준으로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 비트 차트로 보나 테더 차트로 보나 알트 차트로 보나 시장이 큰 조정 없이 상승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지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지막 지지를 빼버린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아예 죽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알트코인들은 차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페페 보시면 주봉상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만나는 정말 좋은 매수 타점 앞두고 있죠. 제가 알트 자료에 잡아드린 지지선은 이쯤에 있는데 충분히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알트 자료 요청 안 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보다 아래쪽으로 113.5K에서 113.2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 구간으로는 115.5K에서 115.7K 수준까지 유동성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111.8K 부근까지 유동성 쌓이기 시작했고, 위쪽으로는 115K에서 115.8K까지 유동성 구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봐도 그렇고 2주 기준으로 해서 봐도 아래쪽에는 이제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하락을 지속하면서 유동성 모두 흡수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위쪽 구간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119.8K에서 120.6K 정도까지 유동성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유동성 청산시킬 목적을 동력 삼아서 비트가 큰 양봉, 큰 상승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 114K 후반에 있는 저항 뚫지 못하고 저항받는 중인데,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위쪽에 주황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 주황색 추세선 지지 삼아서 계속 반등하려는 시도 나와야겠습니다. 안정적인 반등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16K 위에 올라와서 캔들이 안착시켜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비트 반등 나오면 알트들도 괜찮은 반등 흐름 이어갈 겁니다. 비트가 116K 위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알트들도 반등 시도하는 움직임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과 국제 정세 이슈, 그에 더해서 차트상 3일봉상 MACD 지표가 현재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짧게 수익 확정 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요 타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겠죠. 혹여 이번에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고 청산맵상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는 120K대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덜어내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매매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매매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매매의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가 120K까지 못 올라온다면 현재 맡고 있는 저항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 어딘가에서 이대로 끌고 갈 거냐 마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나 지지 저항선 등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본인의 매매 원칙과 전략에 맞게 없으시다면 꼭 세워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 4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4.3K 부근에 있고요. 비트는 1차로 이 주황색 추세선 지키기, 2차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 내리지 않으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고 최소 116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야겠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